내가 통계청 조사 대상자로 선정이 됐다고? 여러분, 이거 보이세요? 제가 외출하고 왔더니 저희 집 문 앞에 이런 게 걸려있지 뭐예요? 뭔가 좀 보니까 제가 통계청 경제활동 인구조사 조사 대상자로 선정이 됐대요. 와, 대박. 아니, 저번에 통계조사는 표본으로 선정된 가구만 한다고 했었는데 우리 집이 대표로 뽑힌 거예요? 이거 진짠가요? 아, 근데 그러고 보니까 표본은 어떻게 선정되는지 궁금했는데 저만 궁금한 거 아니죠?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정말 알고 싶으세요? 안녕하세요. 통계닥터 초이입니다. 통계청에서는 가구, 사업체, 농업 관련해서 통계를 만들기 위해 표본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우리 집이 표본 가구로 선정된 경제활동 인구조사는 매월 고용 관련 내용을 조사한다고 합니다. 경제활동 인구조사가 궁금한 분들은 통계닥터 1, 2편 참고하시면 되고요. 오늘은 우리 집이 표본으로 선정된 과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리나라 고용 상태는 지역마다 차이가 크죠. 도시와 농촌의 고용 상태, 얘기만 들어도 딱 차이가 날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 전체 고용 통계는 물론 17개 시도별로 고용 통계를 작성하는 게 무척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나라 만 15세 이상 인구 크기에 따라서 시도별로 그리고 동지역과 읍면 지역별로 통계 작성에 필요한 표본 크기를 계산한다고 해요. 우리나라 전체 고용 상태를 알기 위해선 자그마치 7만 명을 조사한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를 대표하기 위해 뽑히는 시도별 표본은 그 크기가 각각 달라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은 15세 이상 인구가 865만 명이고 전남 읍면 지역은 90만 명이니까 서울이 전남 읍면 지역보다 훨씬 더 많이 뽑아야겠죠. 지역별로 표본 크기가 결정이 되면 해당 지역의 고용 상태를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즉 대표성이 있는 표본을 선정하게 되는데요. 이를 확률적으로 뽑게 됩니다. 표본 확률, 이런 단어 자체가 두통을 유발한다고요? 괜찮아요. 저만 믿고 따라해 보세요. 제일 먼저 고용 상태를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주요 특성들을 찾습니다. 살고 있는 지역이 서울인지 부산인지 전남인지, 또 동지역인지 읍면 지역인지, 살고 있는 집이 아파트인지 그냥 단독주택인지, 연령대는 또 20대, 30, 40대, 5, 60대 중에 어느 곳인지, 학교는 고등학교, 대학교 어디까지 다녔는지, 이렇게 지역, 거처 유형, 연령, 교육 정도 등이 고용 상태와 연관성이 높다고 하는데요. 이해하기 쉽게 서울과 전남 읍면 지역의 연령과 교육 정도를 한번 비교해서 살펴볼게요. 우선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비중은 서울이 14.1%, 전남 읍면 지역은 34.1%로 전남이 월등히 높고요. 30세 이상 인구 중 대졸 이상 비중이 서울은 46.2%, 전남 읍면 지역은 14.8%로 서울이 훨씬 높네요. 차이가 지역별로 참 크죠? 이처럼 지역별로 고용 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특성에서 차이가 납니다. 이 지역별 차이를 반영해서 그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표본들이 골고루 뽑힐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로 이 표본을 뽑는 과정이죠. 만약 지역 차이를 반영하지 않고 우리나라 전체로 보면 65세 이상 인구가 20%니까 그럼 모두 65세 이상 인구를 20%씩 표본으로 뽑자, 이렇게 정하면 서울은 상대적으로 많이, 전남 읍면부는 적게 표본이 선정될 테니까 지역별 특성을 반영했다고 보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표본을 선정하게 되는데요. 자, 이제 지역별 특성으로 뽑아야 되는 건 알게 됐으니 표본을 확률적으로 한번 뽑아볼까요? 먼저 주요 특성별로 정리해서 지역별 추출틀을 준비합니다. 추출틀, 또 어려운 단어 나왔죠? 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아까 얘기한 거처 유형, 연령, 교육 정도별로 정리해 놓은 전체 리스트를 이 추출틀이라고 합니다. 그럼 잘 정리된 추출틀에서 확률적으로 랜덤하게 표본 하나를 선정한 다음에 일정한 간격으로 표본을 뽑으면 특성들이 골고루 들어간 표본이 뽑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처음에 아파트에 사는 고등학교를 나온 40대를 뽑았다면 다음에는 단독주택에 사는 대학교를 나온 20대를 뽑는 방식이죠. 여기서 끝이냐? 그게 아닙니다. 커다란 반전이 있는데요. 사실 여태까지 추출한 표본은 우리 집이 아니고 표본으로 선정된 우리 집이 포함된 조사구라는 겁니다. 또 뭔가 머리가 아프죠? 조사구란 뭐냐면요.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가구를 60개 정도로 묶어놓은 단위라고 해요. 이런 가구들의 묶음, 즉 조사구를 먼저 표본으로 뽑고 뽑힌 조사구 안에서 표본 조사에 참여할 최종 표본, 바로 표본 가구를 랜덤하게 뽑게 되는 거죠. 와,
우리 집이 이런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표본으로 선정됐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감개무량한데요. 그리고 경제활동 인구조사 표본으로 선정된 집은 그 집에 살고 있는 만 15세 이상 모든 사람이 조사에 참여해야 한다고 합니다. 와, 이제는 진짜 끝! 자,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신 분들은요, 댓글로 마구마구 질문해주세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만날게요. 여러분, 안녕!